안녕하세요.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파트 2 유닉스 기본에 있는 5장 프로세스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프로세스와 터미널, 그리고 프로세스의 상태, 그리고 프로세스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개념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이 5장을 전체 책의 구성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을 공부를 할 때,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명령어는 100% 다 이해를 못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 책의 구성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맵을 형성하는 거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파트 1 유닉스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었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운영체제가 뭐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장 운영체제 구조를 통해서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기타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이 운영체제 구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운영체제에 대한 내부 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깊이가 좀 약한 거지만 이 유닉스나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행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어떤 내부 구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형성을 해놓은 가운데에 우리가 유닉스를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파트 2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파트 2의 마지막 부분 프로세스 응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장 시스템 기본을 통해서 우리는 운영체제, 그 중에서도 유닉스가 어떤 일을 하는 운영체제였구나 이런 개념들을 파트 1에서 배웠다면 이제 2장에서 직접 우리가 유닉스를 또는 리눅스를 만져볼 건데요. 유닉스나 리눅스에 접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로컬 시스템을 직접 접근을 하든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환경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닉스나 리눅스에 접속을 해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했던 게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을 접근하는 방법들이었죠. 파일을 생성한다든가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을 열어본다든가 아니면 파일을 우리가 모디파이를 한다든가 컨트롤을 한다든가 이런 우리 향후에 도움이 되는 명령들을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장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상에 떠 있는 프로세스를 제어하든가 상태를 살펴보는 또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어떤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파트 2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관리자 측면이든 개발자 측면이든 웹마스터든 나중에 임베디드 쪽으로 더 세부적으로 가든 이 파트 2에 대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으로 유닉스나 리눅스를 접근하든 거의 잊어먹지 않게 되는, 제가 자전거에도 비교를 했었죠. 자전거 타는 방법에도. 그래서 거의 기본이 되는 명령어들이고, 그래서 어렵느냐,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기본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확장적인 파트 3나 파트 4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유닉스 기본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크게 어렵진 않다. 몇 가지 측면의 개념만 빼면 기존에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접근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측면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5장 프로세스 응용까지 이제 접하게 되시면 파트 2를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유닉스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을 이해하시면서 유닉스를 어떻게 해서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접근해서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파일, 내가 만든 파일이든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이든 디렉토리를 이동해 가며 필요로 하는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실행을 시키던가 아니면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내가 관리를 하든가 어쨌든 개발자든 관리자의 측면에서 볼 때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 기본적인 것들을 이 2장 파트 2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면 이제 그 업무 영역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개발자라면 뭐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프로세스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관리자라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파일을 내가 제어한다든가 또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상태를 파악한다든가 컨트롤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이제 파트 3에서 전문적으로 배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파트 2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몇 가지 개념만 애드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는 가운데 윈도우즈를 공부하셨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5장 프로세스 응용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세스와 터미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여해준 식별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스들은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요. 어떤 관계성,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식별자들이 프로세스에게 부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터미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측면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적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커널의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전에 2장 운영체제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든가 종료 그리고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강의가 시작됐던 게 좀 시간이 오래되니까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백을 해서 그때 2장에서 설명된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이 파트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2장에서 설명됐던 내용을 다시 숙지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D라는 부분, 커널이 운영체제가 프로세서한테 제공한 어떤 식별자이죠. PID. 이전에 2장에서 거론이 됐었죠. 설명을 드렸었는데,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ID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죠. 커널이 뭔가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여한 식별자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잠깐 좀 복습 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전에 아이노드 번호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죠.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커널은 많은 파일을 관리해야 된다. 그때 그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많은 파일을 관리하려면 뭔가 그 파일마다 유일한 뭔가 식별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일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이노드 번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겟의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커널은 아이노드 번호로 해당되는 파일을 접근해 가는데 일일이 우리가 아이노드 번호를 그 많은 파일 대비 아이노드 번호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편하게 외울 수 있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고요. 이 파일 이름을 매개로 해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과 아이노드 번호의 쌍을 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파일 이름으로 아이노드 번호를 찾게 되는 거고요. 커널한테 이 아이노드 번호를 제공을 해주면 아이노드 리스트로 가서 어떤 그 아이노드 번호인지 위치를 만약에 flan.txt라면 2002번의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노드 리스트로 가서 2002번에 해당되는 이 아이노드 번호, 아이노드 리스트 중에서 많은 아이노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 2002번이라는 이름을 갖는 아이노드 구조체로 가보면 이 안에는 해당되는 파일을 접근하기 위한 모든 총체적인 정보가 구조체 형태로 다 들어있죠. 그래서
파일의 상태 정보라든가 해당되는 파일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 블록들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데이터 블록의 위치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제어할 때는 아이노드 번호를 식별자로 한다. 다만 파일명을 간접적으로 우리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커널의 입장에서는 아이노드 번호로 접근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요게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메모리상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수행 중입니다. 메모리상에 파일 시스템에 많은 파일이 있으나 메모리상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나 같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리소스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커널의 입장에서는 뭔가 많은 놈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메모리 공간에 수행 중인 프로세스들인데 그걸 커널이 식별하려면 뭔가 그 식별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식별자. 그래서 PID라는 프로세스 ID라는 식별자가 매 프로세스마다 운영체제 안에서 중복되지 않는 프로세스 식별자를 부여를 해 주었고요. 그런 프로세스 식별자들의 어떤 모임, 프로세스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이노드 리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 테이블이라고 보시죠. 이 프로세스 테이블에는 많은 어떤 데이터 로우들이 존재하는데요. 1번의 PID, 2번의 PID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아이노드 구조체처럼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어떤 구조체 정보들이 각각의 이 구조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2002번이라는 PID를 접근했다. 그러면은 일단 프로세스 테이블로 달려가서 2002번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서 그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정보, 이 구조체 안에 다 있겠죠. 어느 메모리 공간에 어디에 그 2002번의 프로세스의 이미지가 존재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파일 시스템으로 보면 데이터 블록처럼 어느 데이터 블록에 이 plan.txt라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처럼 어느 메모리 공간에 2002번의 PID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위치적인 정보, 그다음에 관리를 위한 상태 정보 이런 것들이 이 프로세스 테이블에 각각의 로우의 구조체 형태로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비슷하게 어떤 인덱스, 아이노드 정보인지, 아이노드 번호인지, PID인지, 프로세스 ID인지 어쨌든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파일 시스템을 제어할 때는 아이노드 번호가 중요하고요. 프로세스를 제어할 때는 PID라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들이 커널한테 건네져야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파일을 제어하든 프로세스를 제어하든 커널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ID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자, PPID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죠. PPID는 Parent Process ID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Parent Process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PID가 되는 거죠. 부모의 PID가 됩니다. PID라는 건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프로세스 2장에서 설명했던 프로세스 생성과 종료 단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셨다면 이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자, 유닉스에서 태어난 프로세스는 0번을 제어하고는 포크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프로세스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중요하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는 포크에 의해서 태어났다. 0번이 아니라면 누군가 프로세스가 포크를 해줘서 이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닉스의 전제 조건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유닉스에서 태어난 프로세스는 반드시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부모 프로세스죠.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나는 차일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프로세스는 포크로 태어났고요. 포크를 해준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반드시 부모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부모 프로세스한테 달려가서 부모의 품에서 유언을 하고 죽는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는 유언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또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유언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부모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유언을 하고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 프로세스도 어떤 일을 하는 프로세스인데 만약에 자식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는 부모 프로세스가 항상 있다 그랬죠. 1번에 PI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가 바뀌는 거죠. 커널의 입장에서 자료구조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만 바뀌면 되겠죠. 이제 앞으로 너는 진짜 부모는 죽었으니까 얘가 네 부모다. 1번이 네 부모가 된다. 네가 만약에 죽거든 1번한테 달려가서 유언을 해라. 자, 그렇다면 실제 부모가 유언을 들어주든 대리모가 유언을 들어주든 어떤 유닉스 안에서의 관계성은 깨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PPID라는 부분이요. 지금 이 부모의 PID가 100이라고 해보죠. PID가 100번입니다. 이 부모가 포크를 했더니 이 자식의 프로세스의 PID가 절대 100은 아니겠죠. 몇 번인지 모르지만 100이 될 수는 없고요. 일단 101이라고 해보죠. 101이라는 PID를 가졌었다. 자, 그리고 1번이라는 대리모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관계성은 없는 상태였었고요. 이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PID는, 즉 PPID죠. 이 자식의 입장에서의 PPID, 부모의 PID는 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예기치 않게 자식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면 커널은 관계성을 다시 이렇게 맺어놨을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의 이 자식의 PPID는 누구냐? 100이 아니라 1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면 나의 PID는 몇일까? 또는 나의 부모의 PID는 몇 번일까? 이런 것들이 알고자 하면 해당되는 명령을 수행하면 리턴이 됩니다. 명령어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프로그램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PID를 알고자 하는 get PID, 사실 get PID라는 이름인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101이구나. 요 프로세스의 입장이라면 get PID를 호출하면 10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프로세스의 입장이든 부모의 PID를 알아내는 펑션을 수행하면 100이라든가 1번이라든가 현재 릴레이션의 관계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모의 PID가 리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PID와 PPID에 대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복습 겸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PGID라는 내용을 추가로 하나 더 애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청소를 좀 해놨고요. 자,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를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유닉스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쉘이 수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로그인 쉘에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로그인 쉘이 우리가 배웠던 명령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로그인 쉘이 이렇게 터미널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업은 반복적으로 루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반복적으로 우리 사용자한테 명령을 입력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로직상에서 보면 루프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띄워놓고 뭔가를 입력을 받으려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다가 우리가 ls라는 명령을 실행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움직임은 이전에 운영체제 구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로그인 쉘은 포크를 해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단계, 새로 만들어진 이 로그인 쉘이 포크한 이 자식 프로세스는 하는 일은 로그인 쉘과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ls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세스가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 쉘은 프로세스를 포크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모양의 프로세스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exec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ls라는 프로세스가 되도록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ls는 뭔가를 수행을 하고 화면에 사실 이제 우리는 ls 명령에 대해서 아니까요. 파일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종료가 됐겠죠. 종료가 되면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전이가 됐었으니까요. 얘는 없어지는 거고요. 프롬프트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명령을 수행하면 여기에 있는 실제 우리가 입력한 명령이 뭐냐에 따라서 얘는 그걸로 전이가 되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포크가 돼서 로그인 쉘에 자식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이는 우리가 입력한 하드디스크에 이미 컴파일이 돼서 존재하는 그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로딩이 돼서 수행을 하고 종료가 되면 다시 쉘이 프롬프트를 띄우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선상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 PGID라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로그인 쉘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 쉘은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띄우고 명령어를 입력받으려는 프로세스죠. 로그인 쉘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박스는 박스부터 얘기하지 말고요. 요 동그라미부터 설명을 하죠. 이 로그인 쉘에서 우리가 입력해서 태어난 프로세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글뱅이는 PID 100번짜리도 있고요. 101번짜리도 있고요. 102번, 103, 104, 105번의 프로세스들이 이 로그인 쉘에 의해서 원초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커널은 이 프로세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각각의 PID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PID로 접근하면 되겠죠.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PID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시스템 콜이든 유닉스상의 명령어를 수행할 때 당연히 이 PID를 인자로 받겠죠. 어떤 프로세스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하게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명령들은 PID를 인자로 필요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이 프로세스들마다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밑에는 PGID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GID 100번이 있고요. PGID 101번, 103번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개별적인 프로세스, 그 다음에 동일한 프로세스지만 부모 자식 간의 프로세스, 이런 개별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만 그동안 해왔는데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는 어딘가의 그룹에 소속이 됩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에 소속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 그룹 안에 자기 혼자만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아직 회원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 혼자만 현재 있는 거죠. 다른 추가적인 회원들이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그 커뮤니티의 이름은 있지만 회원은 나 혼자인 거죠. 또는 이러한 101번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는 회원이 2명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3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닉스에서 태어나는 프로세스들은 어딘가의 그룹에 소속이 된다. 자, 근데 로그인 쉘과 함께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룹의 아이디에 대한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들은 로그인 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로그인 쉘이 입력을 받으면 로그인 쉘은 우리 입력받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일단 자기의 자식을 만들고 포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식을 입력된 이 모양의 이미지가 되도록 이렇게 전이를 시킨다. 이걸 반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PID 100번이 LS라고 해보죠. LS라는 프로세스는 로그인 쉘에 의해서 태어나서 LS가 되고요.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고 그리고 종료합니다. 출력이 끝나면 종료하죠. 자, 이렇게 LS가 태어났습니다. 이 LS는 100번이라는 PID를 가졌고요. 일단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그게 LS가 됐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이 LS라는 어떤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다면 얘는 100번의 PID를 갖지만 어딘가 나보다 더 큰 개념인 그룹 안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 일단 새로운 개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럼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되느냐? 잠깐 커널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커널은 PID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는 많은 프로세스 그룹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 그룹 안에는 하나짜리의 프로세스만 있을 수도 있고요. 복수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룹의 단위로도 많은 프로세스 그룹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커널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단위로 해서 제어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 복수계의 운영체제 안에 많이 존재하는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단위로도 뭔가를 제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을 나타내주는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는 PGI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죠.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 그룹의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이노드 번호라든가 PID처럼 어떤 이 운영체제 안에서 뭐 유일한 식별자를 임의로 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부여해준 PID를 재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PGID가 100번이고요. 뭐 PID도 100번인데요. 우연히 일치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그룹의 아이디는 별도로 새로 어떤 정수형의 인덱스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리더가 존재하거든요. 프로세스 그룹 안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PID를 그 그룹의 아이디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2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3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는 누가 그룹의 리더일 것이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먼저 태어난 프로세스를 그룹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로그인 쉘에다가 LS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LS가 생성이 됐겠죠? 이 LS의 PID는 100번이라고 해보죠. 자, 근데 LS는 내부적으로 또 뭔가를 포크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러는 프로세스는 아니거든요. 저 혼자 메모리에 로딩이 됐다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종료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식을 또 만들고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쉘이 LS라는 프로세스를 만들면 그때 PID는 100번이 됐습니다. 자, 근데 유닉스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는 어딘가에 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없던 그룹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커널이 이 그룹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의 아이디가 필요한 거죠. 그룹의 아이디를 이 그룹에 소속되는 프로세스의 아이디 중에서 리더의 아이디, PID를 그룹의 아이디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LS는 저 혼자 이 프로세스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당연히 LS가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LS의 PID인 100번이 프로세스 그룹의 아이디인 식별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LS는 요 100번이라는 프로세스 그룹에 저 혼자 존재했다가 화면에 파일 시스템의 정보를 출력하고 종료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 그룹이 생성이 됐었는데 이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프로세스가 이 안에 있던 프로세스의 어떤 세부적인 멤버들이 모두 없어지면서 이 그룹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떴다가 죽는 경우에는 자기 혼자 프로세스 그룹에 소속이 됐다가 자기가 죽으면서 그 그룹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그룹의 아이디는 당연히 혼자 태어난 이 프로세스가 꼭 LS가 아니어도 이 프로세스가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이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그룹의 아이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경우에 복수계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그룹에 소속이 되느냐? 자, 예를 들면 내가 만든 A.OUT라는 프로그램을 쉘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쉘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가 A.OUT라는 이미지로 실행을 시켰겠죠. 이렇게 전이가 됐겠죠. A.OUT이 수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A.OUT은 101번이라는 PID를 갖게 됐고요. 이 프로세스는 내부적으로 로직을 수행하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자식을 포크를 한다. 자, 그러면 이 101번이 페어런트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차일드가 되겠죠. 자식은 101번에 의해서 생성된 프로세스가 차일드가 될 텐데요. 이 프로세스의 PID는 102번이라고 해보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 그룹에 복수의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쉘에 의해서 A.OUT이 실행이 됐는데 그때 PID는 101입니다. 쉘에 의해서 먼저 태어난 프로세스가 그룹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이 A.OUT의 PID가 그룹의
아이디가 됐습니다. PGID가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 101번의 프로세스가 로직을 돌다가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 거죠. 102번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분명히 뭔가 어떤 그 유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리얼 환경 측면으로 본다면 유닉스 시스템에서도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을 만들면 부모와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랬죠. 로그인 쉘이 자식을 만들면 현재 시점에는 LS나 A.out이 아니라 로그인 쉘과 똑같은 일을 하는 프로세스지만 나중에 견인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했던 프로세스가 된다. 자, 이 프로세스가 포크를 해서 자식을 만들었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는 부모와 똑같은 일을 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뭔가 유전적인 측면을 이네리턴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1번의 프로세스가 포크를 통해서 자식을 만들었다. PID는 102번이 됐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특성 중에서 이 부모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 같이 소속이 되게 됩니다. 부모의 그룹에 서로 이네리턴스가 돼서 같은 그룹에 소속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의 그룹에 복수의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프로세스가 한 그룹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쉘에 의해서 103번이라는 프로세스가 수행이 됐고요. 이 프로세스는 필요에 의해서 로직을 돌다가 포크를 해서 104라는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이 자식도 부모의 같은 그룹인 103이라는 PGID 그룹에 소속이 됐고요. 이 103번의 이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죠. 자, 이 프로세스가 또 한 번 포크를 통해서 자식을 만들었다. PID는 105번인데 이 프로세스, 이 자식 역시 나를 만들어준 부모가 소속된 그룹에 소속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4개, 5개 이렇게 더 하나의 그룹에 소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포크를 한다면 복수계의 프로세스가 한 그룹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크라는 시스템 콜, 자식을 만드는 움직임이 없다면 자기 혼자 그룹에 소속이 됐다가 자기가 죽으면서 프로세스 그룹이 없어지는 이런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복수계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죽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세스 그룹의 아이디는 여전히 101로 존재합니다. 부모 프로세스, 즉 얘가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죠. 그렇기 때문에 101번 이 프로세스의 PID가 그룹의 아이디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 그룹의 리더가 먼저 죽었다. 멤버를 남겨둔 상태에서 그러면 이 그룹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미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만 없어지는 거고요. 이 그룹의 아이디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마지막 하나까지 멤버가 없어지는 경우에 그때 이 그룹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3개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때의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는 103번입니다. 자, 이 리더가 죽어도 프로세스 그룹은 존재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자, 만약에 3개의 프로세스가 이 그룹 안에 있는데 105번의 프로세스가 죽었다. 자, 그러면 이제 103번과 104번만 이 103이라는 프로세스 그룹에 존재하겠죠. 자, 그러다가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죽어도 리더가 죽어도 104번 혼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그룹의 아이디는 존재합니다. 104번이 먼저 죽어도 당연히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룹은 존재하겠죠. 어쨌든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 이 그룹에 있던 프로세스들이 죽게 되면 103이라는 그룹도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들은 하나짜리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룹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터미널을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터미널마다 접속 과정을 통해서 로긴 쉘이 뜨게 되고요. 로긴 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명령을 입력을 함으로써 각각의 터미널마다 여러 가지 어떤 명령들을 수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커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가 복수 유저니까요. 멀티 유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할 때마다 터미널을 하나씩 갖게 될 거고요. 터미널을 통해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로그인 쉘이 떴겠죠. 그 로그인 쉘 안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을 할 텐데요. 커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프로세스 그룹은 많이 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의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룹의 아이디는 리더,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의 PID가 그룹의 아이디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룹의 리더는 누구냐? 로그인 쉘에 의해서 먼저 태어나는 프로세스, 그게 리더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그룹의 아이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터미널과의 관계성은 이제부터 좀 다시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ID, PPID, PGID라는 커널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여해준 아이디, 식별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식별자들은 프로세스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프로세스와 어떤 식별자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만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했으니까 이제 프로세스 그룹과 터미널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별자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일단 좀 작은 어떤 범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로그인 쉘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네트워크로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면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인증 과정이 성공하면 그 터미널에 로그인 쉘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로그인 쉘은 우리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의 제일 끝에 있는 필드죠. 어떤 로그인 쉘을 사용할 건지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쉘이 인증 과정이 성공이 되면 수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접속됐던 그 터미널은 사실은 에뮬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웹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죠.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많은 사이트들을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텐데, 나는 내 컴퓨터 로컬에 앉아 있지만 어딘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많은 사이트들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그 서버에 내가 뛰어가서 그 서버 안에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자리에 앉아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으로는 이 터미널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딘가 저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에 텔넷으로 접속을 했다. 그때 사용된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에뮬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텔넷 클라이언트가 터미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터미널이 나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저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의 어떤 움직임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텔넷 클라이언트 터미널에 내가 명령을 입력하면 저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에 떠 있는 텔넷 서버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텔넷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를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어떤 컨텐츠를 보느냐, 그 정보만 다를 뿐이고요.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리모트에 있는 리모트에 있는 어떤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들만 다를 뿐이지, 웹브라우저로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컨텐츠를 내가 브라우저로 보는 거나, 텔넷 클라이언트로 내가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에 접속해서 그 서버의 움직임을 텔넷 클라이언트인 터미널을 통해서 내가 보고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하나, 사실은 같은 측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서버가 전달해주는 어떤 데이터를 웹브라우저든 텔넷 클라이언트든 나한테 에뮬레이션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어쨌든 네트워크로 유닉스 서버에 또는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했다면 텔넷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게 성공을 했다면 내가 띄운 텔넷 클라이언트는 터미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서버의 움직임을 인아웃을 나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자, 이렇게 그
네트워크로 접근을 했다면 그런 과정이 거쳐지게 되고요. 로컬에 있는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면 맨 처음 한번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로그인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맘대로 터미널을 띄울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한 번의 로그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매번 터미널을 띄울 때마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일련의 과정은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나 로컬 시스템에 직접 접속을 하나 로그인 과정이 거쳐진 상태에서 뭐 그런 터미널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터미널 안에는 로그인 쉘이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과정을 쭉 연결하면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올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터미널 안에는 로그인 쉘이 있고요. 터미널에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은 사실은 터미널의 주인은 로그인 쉘이죠. 로그인 쉘이 이게 터미널이라면 뭐 텔넷 에뮬레이터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로컬 시스템에 접속해서 띄운 터미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터미널 박스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띄우고 프롬프트의 모양은 좀 사용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달러 사인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띄우고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미널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로그인 쉘이 떠서 수행 중인 거죠. 로그인 쉘이 어떤 단계냐면 입력을 받으려고 커서를 깜빡깜빡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C로 보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떠서 getS라는 펑션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단계인데, 자, 이 단계일 때 이 터미널의 주인은 누구냐? 누가 이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느냐? 현재 시점엔 로그인 쉘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ls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 엔터를 쳤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로그인 쉘은 보이진 않지만 로그인 쉘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거고요. 이 자식 프로세스를 전이를 시켜서 ls가 되도록 했겠죠. 자, 그리고 이 ls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ls가 수행 중인 단계에서는 이 터미널의 주인은 바뀌게 됩니다. 로그인 쉘이 이 터미널의 주인이었었는데 쉘이 이렇게 ls를 생성을 하면 100번이라는 PID를 가졌다. 자, 그렇다면 이 ls는 100번이라는 프로세스 그룹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로그인 쉘은 이 터미널의 주인이었었는데 이 ls가 만들어지면서 터미널의 소유권을 이 ls한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s가 로직을 수행을 하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ls는 무한루프를 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파일 시스템의 내용을 출력을 하면 이제 로직이 끝난 거거든요. 이 프로세스는 죽었습니다. 자, ls 프로그램은 뒷단에 있죠. 터미널의 뒷단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실행했던 이 프로세스가 종료를 하면 사실은 이 프로세스 그룹이 없어진 거죠. 종료를 하면 쉘이 다시 이 터미널의 주인이 돼서 다시 프롬프트를 띄우고 또 다른 명령을 이렇게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내가 101번의 A.out이라는 프로그램을 로그인 쉘을 통해서 실행을 했는데 PID가 101이었다고 하죠. 자, 이 프로그램은 역시 로그인 쉘이 터미널의 제어권을 이 101번한테 제공을 했겠죠. 101번이 수행 중인 동안에 이 프로그램은 뭐 화면에서 입력도 받고 출력도 하고 이런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1번은 LS처럼 뭔가 수행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루프 안에서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뭔가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보죠. 이러한 특성을 갖는 프로그램한테 로그인 쉘이 이 터미널의 제어권을 줬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안 끝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입력받고 출력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의 로직을 수행을 하겠죠. 자, 이 101번의 PID를 갖는 프로그램한테 로그인 쉘이 터미널의 제어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로그인 쉘의 프롬프트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 볼 수 있느냐? 이 프로그램이 죽어야만 다시 로그인 쉘은 터미널을 자기가 제어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입력을 받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로그인 쉘이 띄워진 프로그램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루프를 도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이 로그인 쉘의 프롬프트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터미널과의 관계성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최초의 로그인을 거쳐서 로그인 쉘이 수행이 되면 이 터미널의 주인이 되고요. 터미널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를 표현해주는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터미널에 입력을 하면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입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고요. 이 터미널에 출력된 정보는 내가 저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에 앉아서 그 시스템이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터미널은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주체가 되는 거고요.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하는 실제 머신은 누구냐? 텔넷을 띄운 내 컴퓨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텔넷 프로그램이 접속한 미국에 있는 유닉스 서버 또는 리눅스 서버가 이 텔넷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자기의 내부의 상황을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용자는 이 텔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사용자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이 텔넷 터미널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또는 입력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터미널 안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이 터미널을 통해서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실질적인 주인은 로그인 쉘이라는 거고요. 로그인 쉘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뜨게 되면 로그인 쉘은 터미널의 주인을 자기가 수행시킨 프로세스한테 다시 제공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터미널을 로그인 쉘은 프로세서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단위를 배웠죠. 자, 이제 로그인 쉘이 터미널을 제공을 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터미널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101번 안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 그룹, 101번이라는 프로세스 그룹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요. 로그인 쉘이 101번의 PID한테 터미널을 준 것이냐, 102번한테 준 것이냐. 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로그인 쉘은 이 터미널을 그룹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룹 안에 있는 특별한 개별적인 프로세서한테 터미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룹 단위로 터미널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쉘에 의해서 태어나는 프로세스들은 항상 어딘가 그룹에 소속이 되는 거고요. 그 그룹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포크를 했다면 그룹 안에는 복수의 프로세스가 존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그룹에 터미널의 제어권을 제공을 했는데요. 로그인 쉘이 103번이라는 프로세스 그룹한테 터미널을 제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다시 반납을 해오느냐? 그룹이 없어지면 당연히 로그인 쉘이 다시 터미널의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프롬프트를 깜빡깜빡 하면서 입력을 받으려고 하겠죠.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꼭 그룹이 없어져야만 터미널을 가져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세스 그룹이 존재하지만 이 제공했던 터미널을 제어권을 다시 로그인 쉘이 뺏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언제냐면 실질적으로 이 터미널 프로세스 그룹한테 제공됐던 터미널은 실질적으로 그룹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모두 죽으면, 즉 프로세스 그룹이 없어지면 당연히 다시 반납을 해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그룹 안에는 리더가 있죠. 리더의 PID가 그룹의 ID인 거죠. 자, 이 안에 3개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프로세스들이 자기 일을 하면 이제 죽어갈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그룹의 리더가 만약에 죽었다. 근데 아직 멤버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룹이 먼저 죽었다고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프로세스 그룹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지만 쉘은 터미널 제어권을 쉘이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하나의 그룹에 많은 프로세스가 존재하고요. 이 중에 멤버가 죽는 경우에는 터미널 제어권은 계속 이 프로세스 그룹한테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일부의 멤버가 아니라 이 그룹의 리더가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터미널 제어권은 다시 로그인 쉘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리더가 죽으면 다시 쉘은 터미널 제어권을 가져갈까? 이런 부분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이용을 하면 될까? 이 측면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챕터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로그인 쉘 안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쉘에 의해서 생성된 프로세스들은 어딘가 그룹의 리더가 될 텐데요. 당연히 그룹의 아이디는 로그인 쉘에 의해서 태어난 프로세스의 PID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그룹들이 만들어졌다면 이 그룹 안에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복수계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로그인 쉘 안에서 많은 프로세스 그룹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많은 프로세스 그룹들 중에서 터미널을 차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룹은 몇 개냐? 하나밖에 안 되죠. 이 터미널을 차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룹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그룹에 터미널 제어권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룹을 우리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쉘에 의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많은 프로세스 그룹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근데 터미널을 차지하는 프로세스, 즉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프로세스 그룹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프로세스가 그룹이 터미널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이 많은 그룹들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미널의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그라운드 프로세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터미널이라는 것은 그룹 단위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쉘 안에서 태어난 프로세스 그룹들은 포그라운드 그룹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고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은 로그인 쉘이 만든 개수만큼 여러 개가 복수개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5장 프로세스 응용에서는 이 터미널을 제어하는 명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FG라든가 FG, foreground 그룹 또는 BG 이런 명령어들이 존재하고요. JOBS, JOBS라는 명령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터미널을 제어하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쉘의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포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돌려볼 수도 있고요.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시 터미널을 제공해서 포그라운드로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이런 명령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프로세스가 갖는 식별자라든가 프로세스와 터미널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실습적인 측면으로 지금 설명드린 개념을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명령어를 하나 배워야 되거든요. PS라는 명령을 일단 배워야 어쨌든 PID든 PPID든 실제 존재하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아이디들을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룹의 아이디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PS라는 명령을 먼저